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3페이지 모래자장작용부터 하면 되죠? 아니구나. 수원의 종류 72페이지. 그죠? 아니죠? 아니다. 71페이지 공개자장작용. 아무도 모르죠? 뭐 이런. 더 알아보기에 일산화탄소요? 5번 70페이지? 네. 네네네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중보건학 교재 70페이지에 있는 5번 일산화탄소와 건강.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선 앞에 부분 환경 시작서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또 풀고,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딴 거 없이 그냥 계속 이해가 안 돼도 외워지지 않아도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어느 순간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일단 59페이지부터 한번 정리를 다시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개념, 환경의 위생의 역사, 여기에서 페텐코프하고 베르나르,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페텐코프와 베르나르의 업적하고 시기적인 내용하고 분명히 중요 표시를 하고 기억을 해두셔야 하고,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있는 기후, 기후요소, 기후형, 기후대,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만 꼭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있는 기상이 있잖아요. 자, 보기 중,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이러이러이러한 것으로 통상 대륙권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기후요소이냐. 1번 기후, 2번 기상, 3번 기후요소, 4번 기후인자,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만들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여서 보면선 그래 그냥 이렇지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를 찝어가지고 문제로 바꿔가지고 보기에다가 기후, 기상, 기후요소, 기후인자, 기단 이렇게 만약에 오지선다로 해가지고서는 박스에다 넣어놓고선 골라시오 하면은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 교재가 그렇게 두껍지도 않으니 한 글자 한 글자 체크를 반드시 하면서 보셔야 하고, 그 밑에 있는 기후형, 기후대도 마찬가지여서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구분이 좀 쉽죠. 해서 해양성, 산악, 산림, 대륙성 기후에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의 구분법으로 구분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 뒤에 나오는 기후와 감염병, 기후순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 이해하면은 머릿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후와 감염병은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그 소화기계 감염병이 다 위장관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질 관계, 식수 관계, 먹는 거 관계 이런 식으로 유추해가지고 풀 수 있을 거고, 추울 때는 아무래도 건조하고 이러니까 호흡기계 질환이 많은 게 특징이고,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운 것들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61페이지 위에 있는 리케처성 질환 같은 경우, 절지동물이 매개하는 건 리케처성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벌레들은 아무래도 여름철에 난리를 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없는 그런 걸로 되어 있죠. 있기는 있으되 숨어 있거나 자고 있거나 동면을 하고 있거나 그런 거겠죠. 이제 우리의 계절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벌레가 좀 덜 나오는 계절이 오고 있어요. 창문을 좀 열어젖혀도 되는 그런 계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후순화, 클라이밋 어클라마티제이션, 요거는 항상성과 같이 봐도 괜찮겠다.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과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작년 여름이 더웠었기 때문에 올 여름이 좀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런 거를 예를 들어 설명을 했었고, 이거는 단기간일 수도 있고 평생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 그리고 기후순화의 종류, 최근엔 안 나왔지만 예전에 자주 나왔던 개념이니까 대상적, 자극적, 수동적 순화, 이 부분도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고온순화 부분은 조금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키워드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기들 중 고온순화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고온순화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알도스테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장온도, 심박동수 증가라든지, 호르몬 내용, 이런 것들을 쭉 체크를 해가지고, 염분의 농도. 고온순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똑같은 땀을 흘려도 그 땀 속에 염분 농도가 낮은 걸로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기온, 기습, 기류. 오늘 받으신 문제도
다음 시간에 같이 풀 건데 오늘 받으신 문제에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난이도 같은 것들을 이제 항상 보면 매년 이제 매회마다 시험을 보면 난이도들이 뭐 이렇게 어느 시험은 되게 어렵고 어느 시험은 뭐 되게 쉽고 막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쉬운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꼭 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나오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화씨온도 섭씨온도 변화하는 공식 외워두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최적 온도 나오죠. 최적 온도는 가장 중요하니까 62페이지를 빡 넘기는 순간 최적 온도가 가장 눈에 팍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페이지를 넘길수록 반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보건학적 표준 온도, 실내 온도, 거실 온도 이런 식으로 유사 용어들 같이 봐주셔야 하고 뭐 거실의 온도, 응접실의 온도, 실내의 온도, 마루의 온도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낼지 모르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용어를 여러분들은 다 알아두셔야 한다는 거죠. 거실이 다르고 침실이 다르고 병실이 다르다는 거 이것도 이 온도가 가장 표준화된 온도긴 하지만 시험 문제에 혹시라도 1, 2도 정도 다르게 나올 수가 있을 망정 가장 이 수치에 가까운 답을 골라야 된다고 주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온도계의 종들이 쭉 있고 습도에 대한 내용도 13년, 14년에는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개념만 알고 계시면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운 그런 그 비율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포화 상대습도 상대습도를 다른 말로 비교습도라고도 한다는 거. 렐러티브 휴미디티의 약자여서 RH로 표시한다는 거.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 63페이지에 있는 바람이죠. 기류. 바람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복사열 나오고 기압 나오고 하는데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게 64페이지에는 적외선과 자외선. 둘의 장단점, 차이점, 특성 이런 것들이어서 적외선은 파장의 수치가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큰 거였죠. 그쵸. 780, 800 나노미터예요? 옹스트롱이에요? 나노미터였죠. 하면 안 되는 거죠. 옹스트롱은 나노미터의 10배니까 7800이나 8000 옹스트롱 이상이 적외선이었던 거죠. 적외선, 빨간색 바깥쪽, IR. 제가 쓰기 싫어서 말로만 때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시라고 하는 거죠. 표정이 지금 같이 안 가고 저게 왜 안 그리지?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맨날 그렸었잖아. 왜 저러지? 막 여기죠. 여기에 얘가 가시광선이고 가시광선은 빨강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보라. 그래서 빨간색 바깥쪽이니까 IR 인프라레드여서 IR로 하고 여기가 800도는 700 여기 780 나노미터 왜 이래? 옹스트롱으로 하면은 8000이 돼버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400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또는 4000이나. 그 다음에 한 100 나노미터 사이. 요게 이제 보라색 바깥쪽이니까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이죠. 자외선. 자가 보라색이니까. 얘네들이 열선이고 얘는 열이 없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외선 때문에 더워 죽겠어. 자외선이 너무 뜨거워. 피부가 탈 것 같아. 이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일단 적외선이 짧으니까 먼저 보시면 적외선은 열선이고 피부 온도를 상승시키고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반응성, 에너지는 적지만